안녕하세요. 저는 편의점 삼각김밥의 바코드를 찍다 기자를 꿈꾸게 된 기자지망생 박소림입니다. 이건 제 지원 동기이기도 한데요. 기자를 꿈꾸게 된 계기이자 장소가 편의점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좀 기자를 꿈꾸게 돼서 편의점에는 좀 진입 장벽이 낮은 공간이잖아요.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편의점에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경험을 몇 번 했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사회 곳곳을 좀 알아보고 싶다, 비추고 싶다라는 생각에 기자를 꿈꾸게 됐습니다. 서울 그 삼각지에 그 맹학교가 있는데 거기 다니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한 분과 거리를 동행해 본 영상이고요. 삼각지 주변을 저와 그 시각장애인 분 둘이서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시선에서 보는 보행시의 문제점들을 중점으로 다뤘던 영상입니다. 저도 영상 만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주제로 이제 깊게 파고드니까 그런 의문이 든 거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저도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네,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. 나에게는 당연한 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상기시켜줘도 영상을 본 그분들이 이제 다음에 길을 걸을 때 느끼고 다가오는 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,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불편하겠구나,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도 그런 관심 인식들이 모여서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서울 삼각지역 근처에 위치한 맹학교. 이곳에서 시각장애인 최재혁 씨와 함께 주변 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. 평소 걷는 거리에서 시각장애인이 느껴온 불편이 얼마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함께 걸은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. 요런 게 방해가 좀 되죠. 요런 게 저 혼자 걸을 때는 바로 도로 위 말뚝이었습니다. 만약에 제가 이제 수림님이랑 걷는다고 치면은 그냥 무심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탁 부딪히거든요. 이런데 무릎이나 뭐 배나 이런데 많이 부딪혀요. 비장애인에겐 자동차의 진입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겐 돌발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.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. 네. 유도블록 근처에 세워둔 카페나 음식점의 입간판도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에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. 오, 의자가 있네요.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점자블록 장애물에 대해선 올해 9월부터 관련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 올해 9월, 15일부터는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 이렇게 올려놓거나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약자법 개정도 시행이 되거든요. 중요한 건 점자블록이 뭔가를 올려놓거나 점자블록 위를 침범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죠. 거리의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걷는 탓에 앞에서 걸어오는 시각장애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아침에 출퇴근길에 원래 사람들이 엄청 북적북적 하잖아요. 저는 이렇게 케인을 두드리면서 유도블럭 찾아서 가야 되니까. 근데 이렇게 소리 내면서 가도 아침에 워낙 시끄럽기도 하고 대부분 이어폰 또 꽂고 있고 이러니까 이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. 그럼 뭐 앞에 가는 사람이랑도 부딪히고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케인 이렇게 밟기도 하고 제 케인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. 그게 매일 그래요, 매일. 시각장애인은 보행 시에 흰 지팡이, 이른바 케인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데
이어폰을 낀 다수의 사람들에겐 그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습니다. 어이구. 이런 경우 뭔데요, 방금? 방금 유도블록 바로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도 큰 위험입니다. 바퀴에 케인이 걸려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케인을 쓰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훑으면 걸리네요, 이렇게. 좁은 골목에는 대부분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전맹 시각장애인은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. 골목길은 점자블록이 전혀 없죠? 네,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. 이런 것도 많이 걸려요. 그 빠뜨리는 사람도 있어요, 심지어. 이거를 보행자가 말해줬어야 되는 거죠? 뭐 의무는 아니지만 저랑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하수구 있다고 말해주는데 대부분 인지 못하죠. 완전 좁은 골목으로 지금 이동할게요. 앞에 아까 그거 있어요. 쑥 들어가는 거. 네네. 배수구. 여기 길도 되게 울퉁불퉁하네요. 그러네요. 아, 되게 좁구나. 응, 엄청 좁아요. 조심하세요. 그 옆에 실외기도 걸려 있거든요. 조심하시고요. 앞에 계량기 있습니다. 옆에. 골목에는 왜 점자블록이 없을까 궁금하거든요. 우선은 법에 이게 명시가 된 부분이 아니라서 첫 번째는 그렇고요. 이제 보도 같은 경우에는 넓고 호인형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게 추산이 되니까 이제 설치를 또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약하죠. 골목길 같은 데 차량이 또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. 그래서 위험한데 시각장애인들이 그래서 통행이 많다면 확대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. 실제 서울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. 그 차도 옆으로 좀 통행을 할 수 있고 폭이 3m 이상은 돼야 좀 그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청에서 좀 협의를 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골목에 점자 블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시각장애인의 통행량을 고려해 설치를 확대해 갈 수는 있습니다. 이처럼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크고 작은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의 인프라 개선과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. 뉴스 가정식 박수림입니다. 아무래도 동행을 같이 하면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조금 많이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됐고요. 자칫하면 사고로 제가 이제 안내를 제대로 못 해드리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일단 좀 많이 했는데 오히려 같이 동행하셨던 시각장애인 분께서 수림 씨 처음이니까 잘 못하는 거 당연하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좀 다독여 주셔서 많이 위안이 됐죠. 법적 인터뷰를 해봤는데 법적인 근거는 좀 약하대요. 강제성이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골목길이다 보니까 차가 다니거나 이럴 때 밑에 그 점자 블록이 깔려 있으면 조금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량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좀 부분적으로 설치를 늘려갈 수는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. 뭔가 법제도적인 면에서는 조금씩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신축 건물에 같은 경우에는 지을 때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 점도 생겨났고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유도블럭 위에 방해물이 있을 시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도 이제 시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사람들의 인식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장 이제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좀 쌩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비장애인도 이제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분들은 좀 더 위험으로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좀 인식 개선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하나, 둘, 셋.
시청자 참여 100%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OBS 시청자 채널 꿈꾸는 유. 레디 액션. 단편 영화, 다큐멘터리,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실험 영상, 뮤직비디오 등 시청자들이 만든 다양한 영상들.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. 꿈꾸는 이유. 꿈꾸는 여러분이, 꿈꾸는 당신이 꿈꾸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. 많이 지원해 주세요.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시청 바랍니다.